네, 안녕하세요.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김중환입니다. 오늘은 2025년 빅테크 AI 부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년을 지배할 가장 중요한 화두로 추론 성장을 꼽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AI 서비스가 본격화되면서 그에 관련된 밸류 체인들이 움직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의 단계를 페이지 2에 진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페이지 1, 챗 GPT가 등장한 이후에 어마어마한 AI 인프라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AI 인프라, 결국에는 훈련 수요죠. AI를 조금이라도 더 똑똑하게 만들기 위한 GPU가 많이 필요했다라는 것이 AI 인프라 모멘텀 페이지 1의 주요 주제라고 하면요. 인프라 페이지 2에서는 AI 가속기도 중요하지만 맞춤형 반도체, ASIC, 최근에 브로드컴 주가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이 반영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투자자들 관심을 갖는다라든지 네트워크 장비에 있어서도 워낙 기존 사이클에서도 좋았지만 여기에 더해져서 AI 데이터 센터에는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 스위치, 광 트랜시버, 광 케이블 이런 부분이 또 새롭게 조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AI가 엄청난 전력을 소모한다라는 내러티브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작년부터 또 올해까지도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좋았지만요. 여기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제는 데이터 센터에 소형 원자로 모듈을 붙여야 된다. 혹은 수소 연료 전지 스택을 붙여야 된다. 이런 부분까지도 내러티브가 확장되는 국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1에서는 챗 GPT, 저희가 흔히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불리우는 거대 언어 모델이 주인공이었다라고 한다면요. 내년부터 본격화될 페이지 2에서는 AI 에이전트, AI 영상 생성, 자율주행이라는 거대한 세 개의 카테고리가 새로 열리게 됩니다. 결국 이 중에서 하나만 개발을 하더라도 엄청난 사이클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데 동시에 세 개가 개발을 하기 때문에 사실 AI 거품이다.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잖아요. 하지만 사이클의 지속성에 있어서는 챗 GPT 하나로 움직이는 사이클보다 오히려 그 강도라든지 아니면 지속력 측면에서 저희는 훨씬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AI 에이전트입니다. 결국 AI 에이전트라는 것은 사람처럼 일을 해주는 인공지능에 가깝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챗 GPT도 지금 저희가 시키는 것들을 똘똘하게 잘 수행해주는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요. 가령 우리 컴퓨터 화면 자체를 인식을 해서 엑셀을 띄우고 PPT를 띄우고 워드를 띄워서 저희가 명령만 하면은 마치 인턴분들이 결과물을 가져오는 것처럼 AI가 그 일을 완전히 사람을 대체해서 할 수 있는 것까지를 기대하는 것이 AI 에이전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AI 에이전트는 지금 기술 발전이 너무 빨라서 사실 저희처럼 이 섹터를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들조차도 따라가기가 벅찰 정도입니다. 끝없이 새로운 모델들과 기술들이 말 그대로 하루 이틀 건너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전 속도,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희는 전혀 의심을 하고 있지 않고요. 사람처럼 동일하게 일하는 능력이 100이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현재 업계 전문가들의 컨센서스는 한 20% 수준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그럼 사람처럼 100% 일할 수 있냐라고 했었을 때는 보통 빠르면 2년 이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아직 2년 남았기 때문에 이 관련된 테마가 과연 일찍 움직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투자자들도 계실 텐데요. 저희는 이 내러티브가 생각보다 빨리 개화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빅테크들을 포함을 해서요. 세일즈포스닷컴 같은 거대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AI 에이전트 관련된 서비스들을 공개하는 시기가 12월 그리고 내년 1월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AI 에이전트들이 실제로 돈을 벌어올 수 있냐, 그렇기 때문에 탑라인에 반영이 될 수 있냐, 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요. 당장 사람과 같은 아웃풋을 뽑아내지는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들 기업들은 기존에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었던 다양한 파이프라인들이 있습니다. 그 파이프라인에 추가적인 어떤 요금제
뭐 가령 AI 에이전트를 붙이기 전에는 월에 $30 냈다라고 한다면은 AI 에이전트를 붙여서 거기에다 가격을 올려서 반영을 하는 뭐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탑라인 그리고 주가에 반영되는 속도가 저희는 더욱더 빠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멘텀은 영상 생성 AI입니다. 영상 생성 AI는 올해 2월에 이제 소라가 공개된 다음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아, 이제는 AI가 영상조차도 엄청나게 잘 만들어주는 세상이 왔구나. 이미지만 만들어줘도 너무나도 신기했는데 영상마저도 대체를 하기 시작했구나. 뭐 이런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실상 한 10개월 정도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그 관련된 기대감이 점차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소라가 2월 달에 공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최근에 정식 서비스 릴리즈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라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많은 기업들, 가령 구글, 메타, 그리고 중국의 기업들까지 스타트업들 레벨에서조차도 많은 영상 생성하는 기업들이 훌륭한 퀄리티를 구현을 했고 심지어 실제 서비스를 실행을 해버렸습니다. 첫 번째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 있는 기업들이 이미 소라가 나오기 전부터도 서비스를 시작을 해서 이런 트래픽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큼 이제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결국엔 시장 개화의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것이고요. 아직까지는 그러한 영상 생성 부분이 본격적으로 디지털 광고와 결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탑라인에 대한 기대감을 시장에서 과소평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지조차도 사실은 아직까지 디지털 광고 영역에 있어서 그 가능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최근 메타 실적 3분기 정도가 돼서야지만 영상 생성이 아닌 이미지 생성으로 탑라인에 엄청난 효과가 있었다. 1,500만 명의 소상공인이 쓰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영상 생성은 당연히 이미지보다 훨씬 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에 빅테크들의 광고 쪽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영상 생성이 또 주도하는 하나의 큰 축, 하나의 큰 카테고리가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율주행인데요. 이미 테슬라 주가가 엄청나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사실 밸류에이션만으로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12개월 포워드 PE 기준으로 130배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버블 아니야? 과열이다. 이렇게 보시는 투자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흥미롭게 느끼는 포인트는 과거 IT 버블 때 아마존이 처음에 등장을 했을 때도 사실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워렌 버핏을 포함을 해서 밸류에이션만 많이 봤었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에 베팅을 하는데 실패를 했죠. 그러니까 결국 왜 갑자기 투자자들이 전기차 캐즘이라는 우려를 딛고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을 무시하면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주기 시작했냐라고 했었을 때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반영되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치 아마존이 오프라인 고성장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오프라인 업체들이 망해 나가기 시작을 했고 결국에는 당장은 돈을 벌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당장은 적자라고 할지라도 저기 보이는 너무나도 큰 오프라인 리테일러 시장을 아마존이 차근차근 잡아먹는 것들이 저희가 프로젝션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당장의 밸류에이션은 무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율주행도 지금은 로보택시가 돌아다니는 비중이 크지 않고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레벨 3 이상의 서비스를 내고 있진 않지만 현재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어떤 인공지능의 개발 속도, 자율주행의 완성도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었을 때는 조만간 저 시장이 개화를 하겠구나. 그렇다라고 한다면 마치 과거 아마존이 그랬던 것처럼 완성차, 레거시 업체들의 시장을 테슬라가 전부 차지하겠구나라는 베팅을 시장에서 새롭게 하기 시작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두주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테슬라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라이벌 업체들이 난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거의 다 포기했어요. 뭐 애플이 포기한 건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요. GM 크루즈 같은 경우에가 상당히 상위권 업체로 오래전부터 두각을 나타냈었는데 무려 100억 달러를 투입을 하고 최근에 비즈니스를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시장이라는 것이고 현재는 테슬라, 웨이모, 중국의 화웨이 세 개로 이미 압축이 돼버렸어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 로보택시 개화에 대한 그리고 현재 상장된
어떤 대표 기업으로서 테슬라가 가지는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단순히 밸류에이션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굉장히 큰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최근에 주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내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충분한 기회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빅테크가 다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결국에는 단기 실적을 떠나서 그것이 최근에 구글이 발표를 했었던 양자 컴퓨터가 되었건 아니면은 AWS, 아마존이 발표한 엄청난 추론 인프라 컴퓨팅 시스템이 되었건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데요. 클라우드 부분이 그러한 AI 성장의 대표적인 프락시입니다. 고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AI 사이클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초기만 해도 이런 클라우드 부분, AI 서비스 하는 데 있어서 챗 GPT를 서포트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마진이 안 좋아질 것이다.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점들이 최근 실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고성장이 지속이 되고 있고 심지어 거기에 마진을 붙여서 잘 팔고 있기 때문에 하이퍼스케일러들 캐펙스 추이를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내년에도 이 사이클이 절대 저는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넌 AI 부분, AI 좋은 건 다 안다. 하지만 AI를 제외한 부분이 조금 별로지 않았냐라는 우려가 올해 2분기까지만 해도 존재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때 2분기에 빅테크들이 넌 AI 부분이 다소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냈었고요. 또 공교롭게도 그때 관련돼서 매크로 측면에 있어서 침체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그런 우려를 상쇄를 했습니다. 미국 경기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차트에 있는 것처럼 낮아진 기대치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두 번째 차트에 보이는 것처럼 기대치 부분을 제외를 하고 봐도 넌 AI 부분 성장률이 훌륭했다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수치 자체로도 괜찮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빅테크들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낮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빅테크 전체의 멀티플을 얼마나 더 줄 수 있나를 저희가 계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매출 성장률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계속 매출 성장이 가속되는 흐름인데요. 사실 2분기에 주가가 흔들릴 때 처음으로 한번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이후의 불확실성이 커졌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3분기에 다시 실적을 내놨는데 첫 번째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성장률 자체가 낮아지긴 했지만 급격히 낮아진 그림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 정도면은 기저효과에 의한 하향 안정화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또 두 번째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영업 마진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번 사이클 종료에 대한 우려가 3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상당 부분 완화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AI 사이클이 시작된 이후에요. 흔히 저희가 M7이라고 불리우는 이 빅테크 기업들은 그것이 매출액이 되었던 EPS가 되었던 추정치가 끊임없이 상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펀더멘털 측면에서 걱정은 하지 않는다. 외부 매크로 쇼크가 왔었을 때 순간적으로 멀티플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그런 우려는 있을 수 있겠지만 회사가 돈을 버는 능력 자체는 아직까지도 너무나 훌륭하다라는 거죠. 결국 가격의 문제인 것 같아요. 빅테크 좋다는 거 모두 알고 있죠.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얼마까지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는 현재 7분 능선을 지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 고점 대비 현재 할인폭보다 올해 저점 대비 현재 할증폭,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이 파란색 막대기가 더 길다라는 것은 저점 대비 상당 부분 밸류에이션의 반등이 일어났다라는 것과 동일어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반등이 많이 일어나고 이제 밸류에이션이 올라왔기 때문에 더 못 오른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시장이 다만 더 새로운 내러티브에 반응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겁니다. 엔비디아 블랙엘 잘 팔린다는 이야기는 이제 모두 안다라는 거죠. 하지만 자율주행이 된다, 양자 컴퓨터 한다, 이런 것들은 새로운 내러티브라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주가 흐름들도 그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혹시라도 빅테크한테 안 좋게 좀 주가에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테슬라를 빼고는 사실 제대로 줄 서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생겼던 것 같은데요. 의외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빅테크들 주가 흐름이 테슬라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 제거 요인, 저희가 생각했었을 때
호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민주당 정부에서도 이 빅테크에 대한 상당한 규제가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M&A 못하게 방해한 것이 있거든요. 두 번째 차트를 보시면은 M&A 횟수가 지속적으로 낮아졌던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빅테크의 생태계 확장 측면에서 악재가 되었는데요. 지금 이 빅테크의 어떤 M&A 견제를 핵심적으로 담당하던 FTC의 리나칸 위원장이 사임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오른팔이 된 일론 머스크가 당연히 이제 빅테크의 대표 주자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 결국에는 중립 이상의 이벤트다라고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빅테크 여전히 돈 잘 벌고 있고요. 밸류에이션이 싸지는 않지만 그만큼 미래의 어떤 기술 발전 상황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살아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빅테크들 미국만 할 수 있는 핵심 코어 종목들을 중심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AI 사이클에서 기본 이상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2025년에도 빅테크들이 주도하는 AI 사이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 빅테크 전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